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3월 19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어제하고 달리 시장이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약 0.9% 하락이 나왔고 3039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 0.2%의 상승이 나오면서 952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뿐만 아니라 최근의 추세를 본다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금은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1.2% 하락이 나왔고, 이어서 LG화학 오늘 3.6%의 좋지 못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KB금융 오늘 1.3% 하락이 나왔고, 현대차도 2%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그 와중에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좋았었는데 내내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성장주, 경기 민감주 모두 쉽지 않았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1조 원 가까운 큰 순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기관은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매도세를 보여주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을 살펴보면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까지 합쳐서 코스닥을 살펴보면 지금 7거래일째 상승세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최근 들어서는 코스피보다 조금은 코스닥이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어제까지 오랜만에 3거래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오늘까지 4거래일째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폭스바겐 이슈가 나왔던 3월 16일 그 이후로 4거래일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혹시 내가 지금 LG화학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너무 섣부른 매수보다는 이 수급적인 측면 보시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 동반 순매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2차전지의 수급적인 측면이 개선이 되는지 이런 점도 체크해 보시면서 내가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 다양한 점들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KB금융 오늘 KB금융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보통 채권금리가 강하게 상승을 보이면 금융주, 특히 은행주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또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기 마련인데, 오늘은 조금 달랐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신풍제약, 롯데케미칼, KTNG, SK텔레콤,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다수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으로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DL, 이렇게 다수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으로 올렸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많이 힘든 하루가 되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흐름이 좋지 못했던 이유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상승세를 보여주었거든요. 어제 새벽에 장중한 때는 약 1.75%까지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은 조금 내려온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1.7%를 넘어섰고, 그 때문에 미국 나스닥 증시도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지수의 차트를 보시면 무려 3% 이상의 강한 하락세가 나왔고, 대부분 기술주를 중심으로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시더라도 무려 4% 이상의 큰 폭의 하락이 이어졌는데,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과 국내 시장까지 오늘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채권금리가 강한 급등을 보였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SLR, 이 SLR이 무엇이냐면 지난해 연준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 은행들이 국채를 포함한
위험 자산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료 시점이 3월 마지막 날로 다가왔는데 연준에서는 어떠한 의견도 내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 나아가서 국내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에서 SLR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에 만료 시점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많은 국채 매도세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국채 매도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국채의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국채 금리는 또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오늘 한 주의 마지막 날의 국내 시장에도 채권 금리가 1.7% 이상으로 올라설 수 있게 만든 요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죠. 단기적으로는 어떤 변동성에 의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추세적인 흐름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지금 1.7%를 유지하고 있지만 저는 2% 초반까지 마음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살펴봤을 때 시작점이 1985년이거든요. 보시면 추세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가 1.7%를 돌파했고 꾸준히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이 국채금리가 마냥 상승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국채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위에 상단에 있는 차트는 미국의 기준금리 5년간의 차트이고요. 또 아래는 방금 보여드렸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5년간의 차트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추세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추세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서 국채금리도 상승이 나오고 기준금리가 또 하락을 보여주면 국채금리도 하락을 보여주는 이런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의 국채금리가 1.7%를 돌파했고 또 앞서 SLR 연장에 대해서 우려감이 시장에 내비쳤다고 하더라도 이 국채금리가 올라설 수 있는 폭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1.7%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3%, 또 시간이 지나면 10%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준금리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이 관계를 살펴보시면서 조금은 닮아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너무 국채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시장이 흔들린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앞으로도 국채금리는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와 이번 주 초의 흐름을 봤을 때 시장은 국채금리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내성이 생길 것이고 국채금리 상승이 둔화되고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상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성장주,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2차전지 이런 산업들의 종목들이 다시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인내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2023년까지는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만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이런 상승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1.7%까지 올라왔으니 이 점을 늘 염두에 두시고요. 또 올 초에는 1%가 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70%의 상승이 나온 만큼 이제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갭이라고 하죠. 이 갭이 과거 1%에서 1.7% 이 사이보다는 좁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장은 국채금리가 상승해도 반드시 내성이 생길 것이고 그런 시점이 다가오면 다시 변동성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기적인 이슈, 이벤트 이런 것보다는 항상 추세적인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점수를 부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국채금리가 안정화가 되고 또 시장이 내성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치고 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산업 저는 무조건 반도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반도체 시장이 551조까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지금 이 551조 같은 경우에는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기구에서 산정한 수치고요. 또 작년 6월과 12월 그리고 올해 3월 이렇게 분기마다 발표할 때마다 올해 반도체 시장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 조사 업체에서도 올해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물론 SK하이닉스 흐름이 조금 더 좋지만 그래도 최근에 삼성전자의 흐름이 조금은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기업의 악재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스틴 공장 이슈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조금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좋지 못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 다소 길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장성에는 의심이 없지만 주가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루하는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 시점은 떠나는 시점이 아니라 항상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쳐다보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지금 국채금리가 1.7%까지 올라왔고 지금까지 상승했던 폭보다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짧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채금리가 조금은 안정화를 보여주고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든다면 성장주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반도체를 필두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루한 구간은 떠나는 구간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시장 조사 업체에서 3개월마다 내놓는 시장 전망의 변화, 꾸준히 반도체 시장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에 조금은 점수를 부여해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한파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이 가동 중단에 들어갔는데 며칠 전부터 일부 재가동에 들어갔다는 긍정적인 재료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발생된 손실, 조금은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에 따라서 셧다운 사태가 길어졌던 만큼 낸드 수급의 차질과 함께 가격이 예상보다 더 뛸 수 있다는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스틴 공장이 한 달 동안 가동이 안 되었는데 그에 따른 악재, 이제는 삼성전자에 조금은 반영이 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일부 재가동이 들어간 만큼 이제는 조금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기에도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재가동을 하기에는 조금은 시간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NXP의 경우에도 일부 가동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정상화 범위가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점보다는 재가동이 들어간 만큼 이 부분에 점수를 주면서 삼성전자를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반도체 시장, 이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다면 단발적인 재료, 이벤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 흐름을 나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저는 추세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가 조금씩 상승을 보인다고 해서 이 국채금리가 마냥 상승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채금리의 추세적인 흐름을 결정지을 수 있는 이 기준금리하고 10년물 국채금리의 관계를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볼지 한번 결정을 해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참 주식하면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도 주말이 찾아온 만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